네, 이번 영상에서 뷰 라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뷰 라우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. 뷰에서 사용하는 URI 기반의 화면 혹은 컴포넌트 전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화면을 전환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요. 우리가 기존에 있는 소스를 보면 그 앱.뷰에서 보면은 이 앱.뷰의 섹션에 있는 본문 부분에 테스트 익스큐션 혹은 테스트 히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선택되는 그 항목에 따라서 테스트 익스큐션을 보여주느냐 테스트 히스토리를 보여주느냐를 컨트롤을 했었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v-if 디렉티브를 통해서 그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테스트 익스큐션을 보여주거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로직을 한번 적용을 했던 적이 있었고, 그리고 이렇게 v-if 디렉티브로 하게 되면은 화면이 많아지게 되면 컴포넌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 이 코딩하는 이 로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컴포넌트라는 태그를 통해서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바인딩하는 방법도 알아봤었습니다.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뷰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, 이 동적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v-if 디렉티브를 통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이러한 로직들을 모두 걷어낼 수가 있어요. 어, 얘네들을 이제 걷어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했냐 하면은 스테이트에다가 current component라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을 했었고요. 이 하나의 변수를 특정 상황이 될 때마다 뮤테이션을 호출해서 current component를 바꾸는 방식대로 했었어요. 근데 우리가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이 간단하게 되면 이 커런트 컴포넌트와 커런트 컴포넌트처럼 해당하는 이러한 변수들이 몇 개 없을 텐데, 이게 만약에 이제 복잡도가 높아지거나 뎁스가 깊어지게 되면 이와 커런트 컴포넌트 변수처럼 하는 역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게 될 거고, 이러한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또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예 뷰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컴포넌트 간 전환은 뷰 라우터에다가 전담을 시키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뷰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뷰X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뷰JS로 개발을 한다는 거는 뷰JS는 뷰X와 뷰 라우터를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한다. 이 세 가지가 거의 쌍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, Vue.js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역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데이터 관리는 Vuex를 통해서 하고,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관리는 Vuex를 통해서 하고 화면의 전환이나 이동은 뷰 라우터를 통해서 한다. 그 프론트엔드의 아주 큰 개념 중에서의 화면 전환과 데이터 관리를 Vuex와 뷰 라우터를 통해서 한다. 그렇기 때문에 Vue.js에서 Vuex와 뷰 라우터가 항상 쌍으로 언급이 되고 개발할 때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이제 뷰 라우터고요. 뷰 라우터가 이제 컴포넌트 간 전환 라이브러리고, 만약에 그 컴포넌트가 이제 화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고, 뷰 라우터 이전에 우리가 화면을 전환을 어떻게 했었느냐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, v-if나 v-show를 통해서 이 디렉티브를 통해서 사용을 했었던 방법이 있었고요. 요 코드죠. 텍스트 익스큐션과 테스트 히스토리를 통해서 요 태그를 v-if 디렉티브로 컨트롤 했었던 그러한 로직을 통해서 화면을 전환했던 그러한 로직이 있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적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 컴포넌트와 is vbind 디렉티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면을 전환을 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한 번 더 드렸었지만, 이 스테이트에 current component라는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, 이러한 변수를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뮤테이션을 또 선언해야 되고, 각각의 로직에서는 이 뮤테이션을 호출하는 로직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, 나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 그 복잡도가 높아지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컴포넌트 간 전환을 시켜주자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게 이제 뷰 라우터.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디렉티브를 화면 전환에 있어서는 뷰 디렉티브나 동적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뷰 라우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뷰 라우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뷰 라우터는 컴포넌트 기반 라우팅이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화면 전환, 컴포넌트 전환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화면 하나에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고 화면 하나가 하나의 컴포넌트일 수도 있죠.
정확히 말하면 뷰 라우터는 우리가 만든 이 태그 테스트 익스큐션이나 테스트 히스토리처럼 컴포넌트 기반의 라우팅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화면 전환도 되지만 특정 부분에 있는 특정 영역에 있는 컴포넌트만 전환도 가능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스터디에서는 적용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 화면에서 이 전환되는 효과, 그러니까 화면이 다 A라는 화면에서 B라는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그 전환에 대한 효과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동적 라우팅이라고 해가지고 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I 기반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전환시켜 주는데 그 하나의 컴포넌트에 여러 가지의 URI를 매핑시켜서 전환을 시켜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. 근데 이번 스터디 영상에서는 요 두 가지는 소스 코드에서 확인하지 못하실 것 같고요. 컴포넌트 기반의 라우팅을 사용하는 모습을 주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그 뷰 라우터에서 라우팅을 어떻게 제어하느냐.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 레벨에서 이 URI를 어떻게 이제 제어하느냐.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. URI 방식이 있고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어요. URI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 웹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때 이렇게 URI를 직접 다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URL을 다 쳐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,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이 달러 라우터라는 뷰 라우터의 객체를 통해서 실제로 뭐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컴포넌트로 화면을 전환시켜 달라, 혹은 몇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 달라, 혹은 바로 이전에 있는 컴포넌트로 돌아가 달라,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밍 레벨, 코드 레벨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컴포넌트로 이동을 시켜달라는 메서드는 푸시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단계 앞이나 몇 단계 뒤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 메소드, 그리고 바로 이전에 있는 컴포넌트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이제 백 메소드라고, 우리 코드 레벨에서 이처럼 디스 달러 라우터 푸시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뷰 라우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뷰 라우터를 왜 우리가 사용하고 그 뷰 라우터를 쓰기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었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뷰 라우터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,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그 라우팅 방식을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일단 내용을 좀 수정하고요. 중첩 라우트하고 네임드 라우트인데요. 뭐 이름상에서 아실 수 있을 것처럼 아실 수 있듯이 중첩 라우트는 이 뷰 라우터를 중첩해서 쓴다는 얘기인 거고, 네임드 라우터는 우리가 그 이제 컴포넌트 간 전환을 할 때 URI를 쓰는 게 아니라 그 URI에 매핑되어 있는 특정 이름을 얼라이어스를 지정해서 그 얼라이어스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전환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. 요 5번하고 요 6번 요 두 가지는 실제 코드상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,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코드 레벨 이야기를 드릴 때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점 라우트는 라우터 뷰 안에 라우터 뷰가 들어있는 형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뷰 라우터 아니 라우터 뷰 안에 라우터 뷰가 이렇게 아래로 더 하이어러키가 있게끔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요 중첩 라우트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. 앞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한 3뎁스나 4뎁스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중첩 라우트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. 그리고 이런 중첩 라우트 될 때는 이러한 문법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된다. 치얼드러이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정의가 가능하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실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임드 라우트는 이것 또한 또 중요한데요. 우리가 뷰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URI를 지정해 놓고 그 URI를 통해서 컴포넌트 간 전환을 시켜주는데, 네임드 라우트는 뭐냐면 그 URI 경로를 특정 이름을 정의해 놓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요 URI는
뭐 A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놓는다.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요 경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 URI를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얼라이어스로 정의되어 있는 이 이름을 호출하게 되고요. 그럼 그 이름에 매핑되어 있는 이 URI를 통해서 화면이 컴포넌트가 전환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우리가 URI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전에 이미 다 정의를 해놓겠지만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만약에 이 URI에 얼라이언스를 지정해 놓지 않고 직접 URI를 통해서 컴포넌트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놨다고 하면 URI가 변경되면 그 URI 변경에 따른 모든 컴포넌트들을 찾아가서 얘네들을 변경해 줘야 되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URI 경로를 이름을 지정해서 네임드 라우트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네임드 라우트에서 얼라이어스는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이 이 라우터를 지정하는 이 네임드 라우트를 지정하는 부분의 로직만 URI만 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되게 되는, 그래서 그 URI 경로가 바뀌더라도 네임드 라우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소스의 변경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임드 라우트를 사용하는 것을 네임드 라우트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코드 작성할 때도 다 저희는 네임드 라우트를 통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뷰 라우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.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내비게이션 보호나 라우팅 모드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그 스터디오 닥스에다가 넣어 놨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